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트루디라고 합니다. 트루디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왈칵에 방문해 주셨나요? 저는 선천적으로 남들과는 조금 특별하게 태어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 아이의 삶에 또 다른 빛을 제공해준 한국인 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왈칵에 인터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아기를 낳은 트루디님과 한국인 의사는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일까요? 궁금해지는군요. 이제부터 트루디님의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딸 셀라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재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고등학생 때였고 10년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태어난 후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쁘고 귀한 생명이었죠. 하지만 남들은 셀라를 미운 오래 새끼라고 부르더군요. 제 딸은 선천적으로 얼굴에 반을 뒤덮고 있는 검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의 명칭은 선천성 멜라닌 모반증이라고 하더군요. 마치 배트맨 가면의 모양을 띈 점이었죠. 그 점은 셀라가 1년, 2년 자라면서 더욱 더 커졌습니다. 처음 셀라가 태어나고 우리 부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남들과 똑같이 잘 키우고 싶었고 무지 사랑했어요.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와 착한 마음씨는 우리 남편을 꼭 닮았었죠. 근데 아이가 걷기 시작할 나이가 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눈에 더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데리고 산책도 하고 마트도 가고는 했죠. 내 아이는 차별 없는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부부의 욕심이었던 걸까요? 8, 9쯤 되어 보이는 이웃 아이들이 처음 셀라의 모습을 보고 괴물 같다고 놀리지를 않나. 아줌마들은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초반에는 일일이 아이의 병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렇게 설명해봤자 자신 자식들을 데리고 우리를 점점 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부는 참담한 신경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10살쯤 되는 아이가 셀라를 보고 흑인으로 태어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빠, 엄마는 백인인데 딸이 흑인이니깐 이것은 돌연변이 생명체라고요. 순간 저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아이에게 설명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있던 아이 엄마가 자기 자식이 뭐 틀린 말했냐는 겁니다. 부모가 하얀데 자식이 까만 피부를 하고 있으니 돌연변이가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분노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들은 차별주의자고 문제가 많다며 소리치고 욕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집 문을 닫자마자 남편 품에 안겨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셀라가 자라면서 이런 차별과 수모를 계속 당해야 할 텐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든 해결을 찾아야 했어요. 참 듣기만 해도 속이 상하네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까요? 그럼요. 그 마음은 아마 아픈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우리 가정은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셀라의 모반증 수술 비용은 미국에서 어마무시했습니다. 치료와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보스톤, 뉴욕 등등 많은 곳을 알아보았지만 수술을 하겠다는 마땅한 의사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마땅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셀라가 4살쯤 자랐을 때 우리는 한인타운에 놀러간 적이 있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간만에 외출이라 우리 가족은 들떴어요. 이제는 아이의 얼굴이 남들이 쳐다보는 것은 익숙해져 버려서 별다른 신경도 쓰지 않고 자포자기한 상태였답니다. 그곳의 뷰티샵에 들려 제가 좋아하는 한국 브랜드 화장품도 구매하고 점심을 먹으려 두리번거렸어요. 셀라가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한 분씩을 파는 가게로 들어가자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셀라는 그곳에서 김밥과 우동을 특히나 좋아했어요. 그 작은 입으로 다양한 야채와 밥이 들어간 김밥을 하나씩 쏙쏙 먹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낯선 동양인 남자가 셀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눈빛은 보통 사람들이 셀라를 징그럽거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게 쳐다보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묘한 눈빛으로 빤히 셀라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혹시나 그 남자가 아이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셀라의 자리를 돌려 앉혔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일어나 우리를 향해 조심히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부부는 귓속말로 그가 다가온다며 아이를 잘 챙겨야 한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근데 심각했던 표정을 하고 있던 그의 얼굴이 일시에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뒤덮고 있는 검은 반점이 혹시 선천성 멜라닌 모반인가요? 이 분야에서 제가 전문가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병원과 의사를 찾지 못했다면 혹시 한국으로 오셔서 치료받으시겠어요? 상태와 크기를 보아하니 추후에 피부암, 심하면 흑색종으로 변형이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흑색종으로 변형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부부에게 진심 어린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참 예쁜데 마음이 아프다고 도와주고 싶다고요. 한국은 미국과 같이 수술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우수한 의료진들과 의료기기가 잘 구비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우리 부부는 조금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생각했답니다. 우리 아이의 선천적인 질병명을 맞추고 그의 진심 어린 말투는 우리에게 신뢰를 갖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더 말했어요. 자기는 의사가 되기 전에 관상학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했다면서요. 딸 아이의 관상을 보니 분명 커서 세상에 많은 이로움을 끼칠 아이 같다고요. 아이가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아이인데 뭔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돕고 싶다고요. 집에 와서 추가적으로 검색해봤더니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잘만 하면 치료와 수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피부 질환 치료 관련하여 수술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도 미국에 세미나 차 방문했던 그 한국인 의사와 만나서 많은 소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아이를 한국에 가서 치료하기로요. 한국인 의사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미국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서 한 달 정도 머문 후 한국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는 대학 병원은 무지하게 컸고 전문적인 의료기기들과 의료진들이 비치되어 있고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좀 더 그를 신뢰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1차 치료를 받았답니다. 광범위 피부 절제술과 피부 이식술, 레이저 치료, 냉동요법, 박피술 등 각종 치료와 수술 항목들을 다양하게 병행해야 하지만 효과적으로 셀라의 질병이 치료가 된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1차 치료 후 한국에 머물며 2차 치료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에 끈기가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부부는 우연히 만난 한국인 의사 덕분에 딸 아이의 선천적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 하나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치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셀라가 안전한 치료와 수술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 감사합니다. 트로디님의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국인 의사의 따뜻한 마음씨로 셀라의 치료가 가능해졌군요. 셀라가 앞으로 남은 힘든 치료와 수술을 잘 버텨내요. 누구보다 멋진 아이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